안녕하세요. 명준혜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현미유감 2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이 현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번 왜 현미를 먹으면 안 되는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미유감 2편입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 정말 명망 있고 권위 있는 건강 대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현미를 찬양하고 백미를 비난합니다. 백미는 그냥 설탕 덩어리일 뿐이다. 심지어 암의 먹이다. 그러니까 현미를 먹어야 된다. 자, 우리 대중도 왠지 현미는 쌀눈과 미강이 붙어 있고 또 혈당도 덜 올린다고 하고 하니까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현미를 맹신하게 됐는데, 자, 현미를 왜 먹으면 안 되는지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현미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소화기의 소화 기전을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는 건강서적을 수백 권을 읽었지만 머릿속에 아는 지식은 많았지만 이 소화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했어요. 자, 이것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현미가 왜 소화가 안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두 군데서 소화를 시킵니다. 두 군데.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 변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소화시킨 줄 아는데 두 군데서 소화를 시킵니다. 하나는 내 소화효소로 직접 소화를 시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을 내 소화효소로 직접 소화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고기와 탄수화물입니다. 자, 또 한 군데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이 사는 대장입니다. 그럼 거기서는 무엇을 소화를 시키냐? 바로 탄수화물과 섬유소입니다. 자, 특히 이 섬유소는 대장에서만 소화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발효된다는 뜻이죠. 소화나 발효 똑같은 이 효소에 의한 화학적인 분해입니다. 자, 탄수화물은 양쪽에서 소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소화효소로 직접 분해하기도 하고 분해되지 못한 탄수화물은 대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섬유소라고 하죠. 섬유소는 뭔가요? 고기와 탄수화물을 빼면 전부 다 섬유소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달리해서 불리지 현미의 껍질, 그러니까 미강이죠. 그리고 모든 곡식의 껍질, 그러니까 보리의 껍질, 밀의 껍질 이런 것도 다 섬유소고 미역, 김, 심지어 콩나물, 과일, 채소, 말린 나물, 김치, 호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섬유질 음식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름만 달리해서 불릴 것입니다. 자, 이 섬유질은 내 소화효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씹은 대로 대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미생물이 그것을 발효시켜서 형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발효가 안 된 것들은 그냥 변해 나와버리죠. 그런 것들이 콩나물 대가리나 깨 또는 씹지 않은 현미 또는 생잎사귀들, 상추 같은 거친 이런 섬유질이죠. 자, 아무튼 이해를 하셨죠? 내 소화효소로 소화시키는 것은 고기와 탄수화물이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소화시키는 것은 탄수화물과 섬유질이다. 탄수화물은 양쪽에서 소화된다. 자, 이 섬유질인 모두 대장에서 뇌가 뽕을 먹듯이 미생물이 발효를 시키면서 그 형체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발효가 안 된 것들은 변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현미는 현미를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우리가 현미에 대한 효능이라든가 뭐 영양소를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말 이건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습니다. 만병통치약이.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써놓은 그런 글을 봐도 정말 당장이라도 백미를 버리고 현미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현상, 즉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무슨 영양소가 있더라, 이런 것 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는데, 자, 어떤 각도냐? 첫째, 식물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자, 식물들은 열악한 환경을 피해서 도망갈 수도 없죠. 그리고 추운 겨울을 나야 되고. 자, 그래서 이 식물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생존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식물들은 어떤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즉, 이 말은 왜 분해가 어려운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는 식물들의 생존 전략, 두 번째는 선조들의 조리법입니다. 이 선조들은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때, 즉 곡식을 먹을 때, 쌀을 먹을 때, 보리를 먹을 때, 다른 잡곡을 먹을 때, 또는 채소를 먹을 때 어떻게 조리해서 먹었는가? 자, 전통 조리법은 1000년이 넘게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경험치입니다. 시행착오와 경험치에서 만들어진 공통된 그런 조리법입니다. 자, 왜 선조들이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시각으로 한번 그 현미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이 현미는 어디에서 소화되는가? 자, 현미의 쌀류는 어디에서 소화되고, 속에 있는 당질은 어디서 소화되고, 그 미강인 섬유소는 어디서 소화되는가? 왜 그 소화 과정에서 소화가 안 되는가? 이런 각도에서 또 한번 살펴보고, 자, 넷째는, 자,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외부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분명히 우리가 영양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어떤 변화가 있겠죠. 어떤 건강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음식이라면, 즉 외부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정말 그게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겠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주제는 현미니까 현미만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생채소나 콩, 견과 또는 생식, 과도한 섬유질 또는 식물식과 육식, 즉 식물과 육식 두 가지로 나눠서 다양한 각도로 한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말하는 말을 한번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튼 주제가 현미고, 자, 4가지 각도로 한번 시각으로 살펴본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첫째, 식물들의 생존 전략, 둘째, 선조들의 조리법, 셋째, 어디서 소화되는가, 넷째, 외부에 나타난 현상, 이런 시각으로, 각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 수가 있습니다.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미입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현미는 무슨 가마 성분이 많고 항산화 물질, 정말 현미가 만병통치약처럼 이제 묘사를 하는데, 왜 현미를 먹도 소화가 안 되는지, 자, 첫 번째, 식물들의 생존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미는 씨앗입니다. 씨앗. 자, 씨앗은 연 버리면은 아주 딱딱하게 변합니다. 자, 왜 딱딱하고
딱딱하게 변할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연그렸다고 표현하는데, 자, 이 씨앗이 한번 익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말랑하게 아직 연글지 않고 색깔이 이제 또 하얗거나 또는 연합니다. 조직이. 자, 우리가 푸토박을 먹는 이유는 푸토박을 먹을 때는 속에 있는 씨앗까지 먹어버리죠. 아직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드럽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렇지만 호박이 늙은 호박이 되어버리면 그 속에 있는 씨앗이 딱딱해져 버립니다. 껍질도 두꺼워지고. 자, 이런 씨앗은 안 먹죠. 따로 조리해서 껍질 까버리고 또는 볶아서 이렇게 먹죠. 자, 콩도 풋콩일 때는 연하죠. 자,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연글기 전에는 연합니다. 자, 이런 모든 씨앗 종류는 완전히 연글게 되면은 내부의 녹말은 분해하기 힘든 분자 구조로 변하고 그 껍질은 두껍고 거칠어집니다. 자, 왜 이렇게 변해야 될까요? 노지에 떨어져서 다음 봄이 올 때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벽씨는 100년이 지나도 싹을 낸다고 그래요. 자, 이 곡식, 현미나 이런 잡곡을 또는 견과류 같은 것, 씨앗 종류는 냉동식에 넣어놔도 절대 얼어 죽지가 않습니다. 얼어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씨앗 기름은 극저온에서도 안 굳어지는 것입니다. 자, 씨앗이 노지에 떨어졌어요. 만약 현미든 밀이든 보리든. 자, 추운 겨울에 그리고 습한 노지란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영양소가 있죠. 씨앗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죠. 자, 모든 영양소가 있는 물질은 반드시 미생물이 달려듭니다. 왜냐? 먹어 치우기 위해서. 영양이 없는 곳에서는 미생물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번식을 못하죠. 미생물은 동물처럼 떼거지로 몰려와서 먹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 증식하면서 그것을 분해합니다. 그 유기물의 영양을 분해하면서 자기가 에너지원을 쓰면서 개체수를 늘리면서 그것을 분해해 버립니다. 자, 영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분해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씨앗처럼 아직 생명체로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은 분해하기가 쉽지 않죠. 자, 지렁이도 길가에 죽어져 이렇게 너부러져 있으면 개미가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그것을 먹어 치우기 위해서. 자, 이 씨앗도 마찬가지죠. 자, 씨앗이 노지에 탁 떨어지면은 습하답니다. 습한 데는 바로 곰팡이균이나 어떤 이 미생물들이 쉽게 증식을 하죠. 자, 만약에 이 곰팡이균이나 미생물이 그 씨앗을 쉽게 파고들어서 분해를 시켜버리면 그 씨앗은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씨앗의 껍질은 단단한 어떤 결합 조직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분자 물질이라고 합니다. 보기에는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자, 그렇지만은 이 미생물이 분해, 또 우리는 이 소화효소도 분해를 하죠. 소화라는 것 자체가 분해라는 뜻입니다. 이 분해를 할 때 이 효소를 합니다. 미생물이 이빨이 없죠. 미생물도 효소를 분비해서 이 먹이를 해체시킵니다. 분해시켜요. 자, 근데 이 효소의 작용이 쉬워버리면은 쉽게 소화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겉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이 효소의 작용이 굉장히 어려운 물질들을 우리가 고분자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곡식의 껍질이 바로 이런 곰팡이균이나 이 미생물의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매우 어려운 물질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자, 식물들은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고 천적을 피해서 숨을 수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생물이 달라들어서 그것을 분해해버리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완전히 씨앗으로 연결해버린 그런 곡식 씨앗 종류는 단단한 갑옷으로 그걸 둘러싸버립니다. 그래서 이 현미의 미강은 분해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섬유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익혀도 이게 소화가 안 됩니다. 어디에서? 섬유소는 어디에서 소화가 된다 했죠? 바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즉 대장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 미생물이 그것을 분해하지 못해서 아무런 영향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쌀눈을 보겠습니다. 쌀눈. 쌀눈은 섬유소가 아니고 지방이라고 그랬죠. 견과류 같은, 깨 같은 그런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내 소화효소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화효소에 이게 화학적으로 분해되지 못해서 바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장에서는 당질과 부드러운 섬유소만 소화가 되는데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되는데 대장에서 부패를 해버립니다. 부패. 그래서 쌀눈을 밥에 놓아 먹으면 흰쌀밥에 놓아 먹으면 방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현미의 영양이 95%가 이 쌀눈과 미강에 들어있는데 이 쌀눈은 소화효소에 전혀 삭지를 못해서 대장까지 내려가서 부패를 일으키고 미강은 섬유소인데 대장까지 내려가서 미생물이 분해하기 어렵고 자 그래서 현미의 영양을 전혀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장내 미생물의 증식을 방해를 해서 백미보다 영양을 못 얻게 되버린다는 거죠. 백미는 쌀눈과 미강이 없어요. 이 백미의 이 복합당은 물론 내 소화효소에 의해서도 쉽게 분해되고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쉽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대장까지 내려가서 또 장내 유익균에 좋은 먹이가 돼서 유익균을 충분히 증식시킵니다. 그래서 흰쌀밥을 많이 먹으면 변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막걸리를 발효시킬 때도 현미로 안 하는 이유는 그 쌀눈과 미강이 발효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막걸리 균도 미생물이고 우리 장내에서 하는 미생물도 미생물입니다. 똑같은 그런 존재인데 현미는 다 어렵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씨앗 종류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분해되면 안 되는 그런 단단한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서구인들은 그 통곡식을 영양을 얻기 위해서 빵으로 발효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동남아인들은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식물들은 이런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가 매우 어려운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곡식은 원래 우리의 먹이가 아닙니다. 농경을 시작하면서 집단 생활하면서 이제 고기가 없어서 고기가 부족하니까 소출이 많고 저장성이 좋은 곡식을 재배해서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천적인 먹이죠.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500만 년 동안 수렵 채집하면서 곡식을 안 먹었어요. 주로 고기를 배로 채웠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먹이가 아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을 버리고 먹은 것입니다. 그 선조들이 그 영양을 몰라서 안 먹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고대 서구인들은 소화가 안 되니까 그걸 발효를 통해서 그걸 먹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냥 동남아인들은 먹어봤자 아무런 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린 것입니다.
자, 아무튼 식물들은 씨앗 종류는 그렇게 껍질은 소화가 어려운 물질이다. 그걸 익혀도 100번을 씹어도 1000번을 씹어도 화학적인 분해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우리는. 자, 둘째, 이제 선조들의 조리법을 한번 보죠. 조리법 입장에서 왜 현미를 먹으면 안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조들은 현미든 보리든 밀이든 또는 잡곡 하나의 곡식이죠. 잡곡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부 다 껍질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백미를 먹었고요.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도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옛날 사람들은 현미를 먹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 디딜방아로 옛날에는 절구나 디딜방아로 벽실을 찧어서 껍질을 벗겼죠. 자, 현대식 도전기가 없을 때는 모든 집에서 그렇게 껍질을 벗겨서 밥을 해 먹었겠죠. 자, 디딜방아로 찌면은 왕겨가 벗겨지면서 현미의 껍질도 같이 벗겨집니다. 물론 백미처럼 완전히 하얗진 않지만 거의 벗겨진 백미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밀은 그렇게 찧어도 깨져버리지 그렇게 껍질이 벗겨지진 않습니다. 밀은 그만큼 밀은 더 거친 곡식이죠. 그렇지만 현미는 이렇게 디딜방아로 찌면은 백미로 변합니다. 완벽한 백미는 아니지만 거의 5분도 이상 도정된 그런 백미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압력솥도 없던 시절 가마솥에 현미를 해서 현미로 밥을 해서 그걸 소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옛날에는 고봉밥을 먹었습니다. 엄청난 밥을 먹었는데 과연 현미를 그렇게 먹고 소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임금이 과연 양반이 과연 현미밥을 먹고 살았을까요? 자, 그러면은 왕이나 양반은 백미를 먹고 평민들은 현미를 먹었을까요? 고대 문헌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왕은 백미를 먹고 평민은 현미를 먹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양반이 됐든 아무리 못 먹고 사는 사람도 백미를 먹었지 현미를 먹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쌀을 먹은 모든 민족은 백미를 먹었지 현미를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식문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경험치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미가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모를 리가 있을까요? 분명히 현미에는 기름까지 짤 수 있는 그 지방이 들어있고 그 영양이 66%가 들어있고 이 미강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과연 1000년이 넘게 하루 3끼를 먹으면서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만약에 정말 현미를 먹으면 백미보다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다면은 기를 써서라도 먹었을 것입니다.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에라도 써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리를 어떻게 먹었나요? 보리를 절구통에 하얗게 갈아버리고 보리는 더 껍질이 두껍죠. 자, 생현미까지 씹으라는 사람은 있어요. 전문가들이 막 생현미를 먹으라고 하죠. 그렇지만 통보리를 먹으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밀, 귀리 또는 카뮤트 이것을 생으로 먹으라는 전문가들은 없죠. 자, 그런데 왜 현미는 생으로 먹으랄까요? 그래도 생현미가 가장 덜 거칠기 때문입니다. 자,
보리나 밀은 훨씬 껍질이 두껍죠. 그래서 감히 생으로 먹으라는 소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보리는 절구통에 하얗게 갈아가지고 한번 삶아놨다가 밥에 놓아서 먹었습니다. 자, 그래도 보리가 방구가 나옵니다. 자, 왜 선조들은 귀찮게 삶아놨다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 그냥 밥에 흰밥하고 섞어 먹었더니 소화가 너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을 삶아놨다가 2번 불로 익히는 겁니다. 사람도 네가 나 2번 죽이냐? 2번을 죽여야 그래도 소화가 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리밥 먹으면 방구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만큼 소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소화효소도 그것을 분해하기 힘들고 장내 미생물도 그것을 분해하기 힘드니까 방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경험치인 겁니다. 자, 녹두는 까서 먹어버렸죠. 자, 녹두의 껍질도 그 거친 섬유질이죠. 자, 먹어봤자 아무런 득이 없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들깨도 꼭 거피를 하죠. 들깨 껍질도 굉장히 거칠죠. 자, 이게 바로 선조들의 가공법인 것입니다. 토란을 먹을 때는 아린 맛을 우려내고 심지어 팥도 껍질을 이렇게 걸러내거나 떫은 맛을 우려내고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식 대가들이 통곡식을 먹어라. 통곡식 먹어야 영양을 얻을 수 있다. 선조들이 먹었던 것과 반대되는 말을 하죠. 자, 피상적으로는 그 말이 당연히 맞는 말 같죠. 사과를 껍질째 먹으면은 당연히 껍질에 영향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그 곡물의 껍질은 서두에서 씨앗들의 어떤 생존 전략, 그리고 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먹어오면서 그걸 버렸을까? 그 영향이 다 있는데 그게 바로 경험치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치가 훨씬 옳은 것입니다. 아무리 영양이 많고 거기에 특별한 성분이 있더라도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전혀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히려 해롭다는 것이죠. 아, 그래도 10%라도 소화가 되면 그만큼 얻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게 소화기를 아주 불편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소화기 기능을 망가뜨리고 대장에서 발효를 방해하는 게 특히 나쁩니다. 자, 막걸리 술뚝에서는 발효가 잘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다 방해 물질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발효를 방해해 버리면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의 껍질은 제거하고 먹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막 씨앗이 좋다고 막 수박씨를 먹고 포도씨를 씹어 먹는데 이건 정말 아주 해로운 일입니다. 자, 참이슬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오이도 푸도일 때는 씨앗을 먹지만 노각이 되면은 씨앗을 버리고 요리를 하죠. 다 씨앗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박씨 씹지 않으면 그대로 변해 나와버리죠. 소화효소에 닿아도 전혀 그게 삭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미나 잡곡 같은 씨앗 똑같습니다. 씹지 않고 삼켰을 때 그것이 형체가 사라져버리는 것들은 소화가 되는 것들입니다. 콩나물 대가리도 소화가 안 되니까 그대로 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 대충 씹어도 변해 안 보이죠. 즉 소화효소에 사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씹지 않으면 그대로 나와버리는 것들. 흰쌀밥은 씹지 않아도 안 보이죠. 그대로 나와버리는 것들, 즉 깨, 현미, 흑미, 콩나물 대가리, 자, 이런 것들은 100번을 씹어놔도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소화라는 것은 절대 물리적, 즉 그것을 입자를 곱게 가는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고
분자 구조를 풀어 헤치는 화학적인 분해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돌가루를 아무리 곱게 갈아놔도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현미의 미강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걸 곱게 이빨로 100번, 1000번 씹어놔도 미생물이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자, 고대 서구인들은 그 현미보다 더 거친 통밀의 껍질을 그렇게 장에서 발효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빵으로 발효를 시킨 겁니다. 미생물의 힘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 미강, 곡물의 껍질이 분자 구조가 느슨해집니다. 초벌구이를 해놓은 것처럼. 그러면 대장에서 이게 발효가 쉬워집니다. 자, 그게 바로 현미 효소인 것입니다. 미생물이 또는 누르개 효소가,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가 현미의 껍질을 저분자, 즉 좀 느슨한 결합 조직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미 효소를 먹으면은 변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선조들의 조리법을 살펴보면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안 먹은 이유가 절대 현미의 영양을 몰라서 안 먹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영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 먹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각. 이 현미는 어디서 소화되는가? 내 소화기 내에서 어디서? 뭐 아까 말 중간에 말씀을 대충 드린 것 같은데 바로 탄수화물 속은 내 소화효소나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소화가 되고 쌀류는 내 소화효소에 소화되는데 이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아주 소화가 어렵다. 왜 소화가 어렵냐? 인간은 육식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자가 현미를 먹으면 소화가 못 시키겠죠. 즉 사자의 소화효소가 이 현미의 쌀룬, 지방 덩어리를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사자와 비슷한 그런 육식동물의 소화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쌀룬을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간이 육식동물이다. 이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더 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강은 섬유소인데 대장에서 발효가 돼야 되는데 그 생존 전략이라든가 씨앗들의 생존 전략상 그게 아주 분해가 어려운 물질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그게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버린 거다. 어디에서? 대장에서. 즉 미강은 대장에서 미생물의 쉬운 먹이가 못 된다. 절대로. 그래서 100번을 씹어도 미강의 영향을 얻을 수가 없다. 자, 이 대장에서는 미생물이 분해한 것만이 그게 영양소로 내 몸에 흡수가 됩니다. 미생물이 발효시키지 못한, 분해시키지 못한, 소화시키지 못한 것은 전혀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미생물이 미강을, 즉 섬유소를 먹고 다른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놔야 된다. 이것만이 내 장벽을 투과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미강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내가 먹으면은 그냥 내 몸에 들어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영향을 얻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미생물이 그것을 발효를 해서 그 영양소가 흡수되는 형태로, 그것을 우리가 이온화라고 합니다. 흡수되는 형태로 바꿔놔야만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내 발효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발효되지 못한 것들은 그냥 변으로 똥으로 나가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현미의 미강은 발효되지 못해서 그냥 똥으로 나가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시각입니다.
자, 현미는 분명히 영양이 많습니다. 기름을 짠 지방, 쌀룬이 붙어 있고, 미강에 다양한 미네랄이 있어. 백미 플러스 쌀룬, 미강이 바로 현미입니다. 백미의 탄수화물을 그대로 먹고 거기다가 쌀룬에다가 미강까지 먹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나요? 백미 먹다 현미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이게 외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작물한테 우리가 작물을 잘 키우고 싶으면 열매를 많이 매달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방치하는가요? 열매를 많이 매달게 하려면 영양을 집어넣어줘야죠. 그게 바로 튜브죠. 부숙이 잘 된 튜브를 주면은 영양 섭취가 많아지니까 이 줄기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많이 매답니다. 시골에 사는 한 형님은 부숙을 잘 시켜서 이 튜브를 작물한테, 호박한테 몽땅 줍니다. 호박이 단호박인데 백덩이가 열린답니다. 줄기가 무한정 뻗어나가면서. 바로 이게 영양입니다. 영양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현을 하죠. 동물이든 사람이든 영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때깔이 좋아지죠. 피부가 좋아지고 살도 찌고. 과거에 너무 못 먹어서 다 말라깽이였어요. 산모가 젖이 안 나와요. 그러면 산모한테 소족이나 돼지 족을 삶아줬어요. 그러면은 젖이 잘 나와요. 자, 이게 바로 영양이라는 거죠. 개소주를 먹으면 살이 쪄요, 사람이. 자, 그러면은 분명히 백미에 플러스 쌀룬, 기름을 짜는 쌀룬에다가 미강까지 같이 먹었으면 백미밥 먹다 현미밥을 먹으면 반드시 살이 쪄야 되죠. 자, 그런데 현미로 다이어트를 했다, 살을 뺐다, 현미 채식으로 살을 빼고 건강해졌다, 이런 말은 들었지. 네 집 애가 현미 먹고 키가 많이 컸다, 말라간 암 환자가 살이 쪘다, 피부가 좋아졌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바로 섭리나 이치 아닙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이치. 이치는 뭔가요? 현미를 먹으면 살이 쪄야 되죠. 근데 현미를 먹게 되면은 마른 사람은 더 마르고 살찐 사람도 말라버려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런 논리를 들이대죠. 백미밥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만 많이 돼서 살이 찐 거다. 아니, 현미에는 탄수화물이 없나요? 자, 사과 껍질, 사과를 깎은 사과가 백미고, 깎은 사과 플러스 껍질을 먹었다면은 백미 플러스 현미의 미강을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살이 빠질 리가 없고 더 쪄야 되죠.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왜 현미를 맹신하게 됐냐? 너무 살쪄서 병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미 먹으니까 살이 빠지면서, 살이 빠지면 당연히 혈액 수치가 좀 좋아지죠. 혈압, 혈당, 고지혈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건강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고대인, 자, 우리 조상들은 어떻을까요? 다 말라깽이였어요. 자, 다 영양 부족했어요. 고기를 너무 못 먹어서. 자, 그럼 선조들이 갑자기 백미 먹다 현미를 먹어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더 심하게 말라버렸겠죠. 그래서 절대로 안 먹은 것입니다. 자, 현대인들이 현미 채식하고 건강해졌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살이 빠져서 건강해진 것이지 현미의 어떤 특별한 효능이나 영향을 얻어서 건강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그러니까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것이죠. 자, 왜 착시 현상이냐? 자, 과거에는 단식을 치병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말의 기록이 없어요.
과거에는 다 영양 부족인데 단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못 먹어서 병이 걸렸는데 단식하면 더 죽는 짓이죠. 근데 왜 현대인들은 단식을 건강의 수단으로 삼았을까요? 살이 빠지면서 피가 깨끗해지고 병이 낫기 때문에 단식을 치병의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식을 해도 뚱뚱한 사람들은 더 특별한 효능을 더 많이 보죠. 그러면 단식으로 영양을 얻어서 건강해진가요? 아니잖아요. 자, 현미, 채식, 자연식, 생식 이런 것들이 영양을 얻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주변에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다 좀 비만인 사람들은 더 효과를 보는 방법들입니다. 저탄고지. 자, 그러면 자연식물식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탄고지를 하면은 더 병이 들어서 죽어야 되죠. 근데 당질을 제한하고 고기만 먹으면 살이 빠져서 또 이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즉, 살을 빼는 원리로 건강해지는 것이지 현미의 영향을 얻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현미를 먹으면 오히려 애들이 키가 더 안 크고, 자, 살이 빠진 사람은 더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낯빛이 안 좋아집니다. 그 말은 영양을 더 백미보다 못 얻기 때문입니다. 왜 백미보다 영양을 못 얻는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또 드렸고요. 진짜 잘하는 애들한테 현미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피틴산이 중금속을 흡착해서 빠져나간다, 중금속을 배출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미네랄까지 훔쳐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더 영양 부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현미 이 씨앗들의 껍질에는 렉틴, 옥살산 이런 항영양소 물질, 즉 영양 흡수를 방해하는 독소들이 있습니다. 자, 피토케미칼이니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은 식물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미는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먹으면 됩니다. 자, 고대 서구인처럼 발효시켜서 현미옷으로 먹던가 아니면 소화가 어려운 쌀룬과 미강을 버리고 백미로 먹는 것입니다. 백미는 혈당만 올린다, 암에 먹이다고 해서 현미가 대안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현미를 칭송하기 위해서 개별 논리를 동원합니다. 자, 새한테 백미를 주었더니 병이 걸리고 현미를 주었더니 낫더라. 또 철새는 현미 같은 씨앗을 먹고 수천 리를 날아간다. 그 원동력이 씨앗 같은 통곡식이다. 또 현미에는 8%의 단백질이 들어서 고기를 안 먹어도 현미만 먹어도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별 논리, 현상만을 보고 말하는 개별 논리로 대중들을 현혹합니다. 자, 이런 개별 논리보다는 어떤 이치나 섭리에 따져서 다양한 시각, 각도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현미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식물들의 생존 전략, 그리고 선조들은 왜 현미를 먹지 않았는가, 다른 잡곡도 왜 껍질을 벗겨버리고 먹었는가. 자, 그리고 세 번째, 현미는 우리 소화기에 어디에서 소화가 되는데 왜 그게 소화가 안 되는지. 그리고 넷째, 현미를 먹었을 때, 통곡식을 먹었을 때 외부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현미에 대한 맹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미의 유감, 현미 고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의 효소입니다.